그러니까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을 사는데 사실 문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중 부동산 계약을 맺은 영국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영국은 두 개의 약속을 따로 한 거죠. 아랍애들한테는 니네 국가 만들어줄게. 유태인들에게는 너희들의 내셔널 홈을 만들어줄게. 우린 몰라 이제 우린 자기가 다 했어. 나갈 거야. 이게 웬 난리지? 안녕하세요. 난리지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파비앙 대신에 진행을 맡은 튀르키예 출신 알파고 신하 씨입니다. 튀르키예 편 때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앉아보니까 저 자리보다 이 자리가 더 좋더라고.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총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잠잠했던 전쟁이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במלחמה ואנחנו ננצח. 팔레스타인의 앙숙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을 된 것인데요. 두 나라는 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중동 출신인 제가 중동 전문가를 모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오랫동안 갈등해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교수님이에요. 앉아주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어차피 아는 사이이니까 네. 이제 모르실 분들도 계실까봐 좀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매너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전쟁 때문에 TV만 키면 교수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뭐 아파도 만만치 않게 아니, 나오는데. 저는 잘 안 나와요. 이제 교수님 저도 아시다시피 중동 출신이잖아요. 아, 대생으로 봤을 때. 그랬나요? 네, 네. 모르셨어요? 네, 몰랐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올해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으로도 갔고 주변 국가들다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할 얘기가 많은데, 근데 제가 할 얘기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얘기고, 이거는 학자 한 명이 이것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고급스러운 지식으로 뒷받침을 해야지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좀 약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부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이번 전쟁이 더 진행되는 가자 지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자 지구는 핵심이에요. 네. 그럼 이 가자 지구가 뭐예요? 뭐 정확하게 도시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이에요, 아니면 동네 이름이에요? 도시라기보다는 큰 지역을 가르치는 전체 이름이고요. 이 가자 지구는 지중해에 붙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시나이 반도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묘한 위치이죠. 2006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선거가 있었는데 가자 지구에서 압승을 하죠, 하마스가. 그래서 하마스가 사실은 이제 주권 정당이 되는데 그 연정을 갖고, 그리고 나서는 2006년에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2007년에 서로 싸움이 나면서 끝난 내전이 거죠. 일어나고. 내전에서 전쟁이 나서 하마스가 가자를 완전히 장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마스의 땅이 돼버린 겁니다. 가자가. 네, 교수님, 우리 이제 한국 언론에서 가자 지구라고 하면 여기 난민이 많다고 하는데, 그 난민들 어느 나라 난민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건데 난민 얘기 왜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난민들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 집을 다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가자 지구 사람들이 아닌데 이스라엘 쪽에서 밀려 나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 모여 살게 됐고, 그래서 가자 지구 크기는 세종시만한 크기인데, 그런데 인구가 230만.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살 수가 어려운 곳이죠. 식수난도 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수가 있어도 95% 이상이 못 먹는 물, 먹을 수 있는 건 한 5%밖에 안 되는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좀 과격한 편인데 도간의 든지 같은 느낌. 나갈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슬픈 곳이죠.
그러면 교수님 이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또 소환지구라는 것도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영토가 어디예요? 어디까지예요?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보통 하마스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땅에 자기네 국가를 세우겠다는 였습니까? 가자지구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한 지역이 들어가겠죠. 그럼 교수님 그 국제 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위치가 뭐예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2012년에 UN 업서버 국가가 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UN의 업서버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죠. 업서버의 자격을 가진 그러한 정치 체제죠. 유엔의 권리는 유엔의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전혀 없는 네. 예, 쉽게 말하면 손님과 같은 역할인데 그런 나라가 업서버 국가 바티칸 네. 교황청도 바티칸 시국도 네. 업서버 국가입니다. 저 바티칸이 투표권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업서버 국가가 되니까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 이제 팔레스타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그러나 그렇죠. 보죠. 그렇죠. 근데 교수님 지금 우리는 업서버 국가라고 하는데요. 튀르키예에서는 진짜 국가를 인정한 상황이고 그래서 라말라에서 튀르키예 대사관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유엔이 업서버 국가라고 해도 나라에 따라 좀 약간 업서버 국가로 볼 수도 있고 진짜 국가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슬림 지역에서는 다 국가로 부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튀르키예도 국가를 인정했고 그렇죠. 대사관이 있어요. 그렇죠. 아랍연맹에는 네. 아랍연맹이 우리가 22개국이라고 할 때 네.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들어가요. 예. 근데 우리는 완전히 국가로 인정을 못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는 대표부가 있죠. 맞아요. 라말라 대표부. 네, 안 그랬으면 대사관이 있겠죠. 예.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좀 유식한 책을 할게요. 예루살렘은요 국제법상 코르푸스 세파라툼입니다. 그 뭐예요? 라틴어 우리가 몰라요, 교수님. 예, 그게 영어도 지금 간신히 배웠는데 라틴어 가지는 예. 분리객체, 분리객체 뭐예요? 분리된 객체라고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국제법상 예. 예루살렘이 주인 없어요. 이건 팔레스타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것도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수님?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무슬림들도 그렇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1947년에) 네. 불안할 때 네.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예루살렘. 그래서 코르푸스 세파라툼 해서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국제 지역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실질적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이스라엘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여기를 지금 다 수도로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거는 너희 둘의 생각이지 국제법상으로는 누구도 지금 가질 수 없는 것이죠. We know this is an attempt to make East Jerusalem more and more populated with Jewish people, and we will not stand for this. 근데 교수님 이제 아시다시피 이 두 나라 싸움에서 자꾸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시온주의. 예. 이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시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시온주의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르쳐서 시온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역사를 또 올라가 보면은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여기를 지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유태인들이 기원 후 66년에서 70년까지 독립 전쟁을 합니다. 예. 로마를 향해서. 예. 로마한테 못 이기지 않습니까? 로마한테 완전히 패배하죠. 그 승리한 로마가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부숴요. 예. 그리고 유일하게 남겨놓은 게 지금 그 유대교 신자들이 기도를 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사실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 서쪽 벽입니다. 예. 성전의 서쪽 벽만 남은 거예요.
근데 왜 통곡의 벽이 됐냐면 거기서 통곡을 하니까. 아니요, 통곡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소리를 내서 하잖아요. 그게 밖에서 들리기에는 우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랍 상인들이 통곡한다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 우리도 저도 이제 중동 사람이니까 아 유대인들은 아직도 마음 아파하고 있고 아직도 그 벽을 보면 운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것 때문에 생긴 줄 알았는데. 기도를 할 때 소리를 하는데 머릿속에 들으면 마치 웅얼웅얼하고 우는 소리 좀 들려가지고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는데 정식적으로는 그런 말을 안 쓰고요. 서쪽 벽. 아 서쪽. 예, 서쪽 벽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유대교는 제사 종교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네. 예, 로마가 제사만 지내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 1차 처음으로 소면에서 디아스포라라는 게 생겨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는 언제냐면 제 2차 독립전쟁. 네. 2차 독립전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가 여기를 폐허로 만든 다음에 도시 이름을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래가지고 도시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카피톨리나로 바꾸니까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유피테르 신한테 바쳐진 그러한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 그 성전산에다가 유프테루스의 성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 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 유태인들이. 그래서 봉기를 합니다. 132년에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로마한테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135년에 완전히 패한 다음에 로마가 이제 지긋지긋해,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너희들 들어오지 마. 아예 너 이제는 예루살렘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쫓아내면서 본격적인 유대인들의 방랑 생활이 시작됩니다. 유럽으로도 가고 중동에도 있고 다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유태인들은 무슬림들이 있었을 때, 무슬림들 실세기부터 지배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도 이쪽에서 못 살았을까요? 아니 그때 받아줬잖아요. 그렇죠. 예, 무슬림들이 정복하자마자 야 유태인 애들이 내들 하고 싶었어? 그렇죠. 와서 예배해도 돼. 우리가 그걸 안 네. 가르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은 2000년 동안 땅을 떠돌아다녔다고 그러는데 크리스찬들이 할 때는 떠돌아다녔어요. 로마가 있었을 때는. 그러나 무슬림들이 할 때는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우리가 기록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 기록에 무슬림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었고 굉장히 좋은 기억을 남기는 기록들을 남겨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을 사는데 사실 문제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유럽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태인들을 크게 유럽의 유태인들을 두 가지로 부르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서쪽 유태인들을 스페인 유태인들은 세파라딤, 그렇죠. 세파라딤이라 부르고 동쪽은 아슈케나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세파라딤은 무슬림들하고 살았잖아요. 스페인에서 1492년까지. 그러니까 먹는 것도 비슷하고 삶도 비슷하고 밝다. 유태인 맞아? 유태인 맞아? 네. 왜 무슬림처럼 맞아요. 움직이지? 굉장히 밝다. 예. 성격도 밝고 예. 문화도 다양하고 음식도 맛있고 예. 자기에 비해서 동유럽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유럽은 찌든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예. 그 스페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일단 생각 자체, 삶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이 시온주의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스페인에서 나올 리가 없죠. 네. 스페인은 행복하니까, 행복해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동유럽에서요. 그래서 얘기가 되니까 이 독일 쪽에 유대인들 많고 러시아 쪽에 많잖아요. 네. 너무나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역사의 재판을 한다면 일단 유럽의 그 유태인들을 박해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일단 유죄가 굉장히 커요. 죄가 너무 못 살게 했어요. 본격적으로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떠난 거는 1882년입니다. 1882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에서 박해가 일어나요. 러시아 교회에서 중심으로 해서 유태인들을 그렇게 못 살게 박해를 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에서 도망 나온 거예요.
1차 이주 1882년에서 1903년, 2차 이주 1904년부터 1914년. 이때 나온 사람이 1차 이주 때 한 2만 5천, 2차 이주 때 약 3, 4만 명이 나오고. 파리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본 사건이 있죠. 드레이피스 사건. 네. 장교가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주 프랑스 독일 대사관, 파리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프랑스의 고급 군사 정보가 들어가요. 네. 그 스파이를 잡아야 되는데 스파이를 누굴 지목하냐면 드레이피스를 지목해요. 네. 근데 드레이피스는 사실은 범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 사람이 범인이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프랑스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때 박해를 하고 유대인들이 욕하는 하나 그룹이 생기고 네.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을 변호하는 생기면서 프랑스가 갈라지죠. 우리는 뭘 해도 이 유럽 사람들은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렇죠. 혁명이 일어나고 인권이라는 자체가 그 나라에서 대원하는데 이 나라에서도 이걸 일하면 그렇죠. 유태인들의 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 고향으로 가자. 상징적인 말이었지 그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거 아니었습니다.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살 수 있으면 가자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간다 안도 수용했잖아요. 아르헨티나도 예, 아르헨티나도 언급됐고. 그렇고. 예. 그런데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시온주의자 협회가 열렸고 그런데 7차쯤 되니까 시온주의자에서 야 그래도 우간다는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간다를 떨어뜨리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시온주의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즉 아랍 사람들이 사이가 나쁜 이유는 살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땅에 사람이 없었으면 좋은데 아랍 사람들이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땅을 새로 찾아서 거기서 살려는 유대인들과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땅을 지키는 아랍 사람들과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팔레스타인데 예전에 이 이스라엘 건국되기 전에는 단독 나라가 아니고 영국 그 이전에 오스만 제국 이렇게 다른 제국들의 지배를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이 기원전 63년에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왔다가 무슬림들이 여기에 들어온 게 638년. 네. 1917년 12월에 영국이 여기를 무력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영국이 여기를 좌지우지한 거죠. 그러면 교수님 이 과정에서 네. 아랍 사람들이란도 유대인들이란도 네. 이중 부동산 계약을 맺은 영국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신사의 나라가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신사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중 계약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멋진 양복을 입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처음에 알파고가 온 그 땅, 튀르키예. 예, 튀르키 오스만 투르크를 만만하게 봤잖아요. 네.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1914년에 전쟁이 나서 1915년에 거의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네. 죽었고 그래서 정신을 부쩍 든 거예요. 이거 튀르키예가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아랍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랍 사람들의 약속을 하죠. 편지를 10통, 사랑의 편지를 10통 주고받잖아요. 네. 예,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영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랍인들한테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서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해서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를 이기게 된다면 너희들한테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 네. 그래서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그 말에 너무 기뻐서 1916년 6월부터 아랍인들이 봉기를 시작하죠. 네.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았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1917년쯤 되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무승부로도 끝날 수 있겠다는 걱정도 생기고 그럼 이겨야 되는데 돈도 필요하고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볼까 그랬더니 보니까 유태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굉장히 부호들이 있고 특히 영국의 로스차일드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영국에 있던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팔레스타인에 정확하게 내셔널 홈을 만들어 주겠다. 네. 예, 약속을 한 겁니다. 1917년 11월 2일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두 개의 약속을 따로 한 거죠. 아랍애들한테는 니네 국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예, 유태인들에게는 너희들의 내셔널 홈을 만들어줄게. 그러면 교수님 이제 유태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 자기네 고향으로. 근데 거기 또 아랍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아랍 사람들도 뭐야 걔네들 여기서 나라를 만들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둘이 좀 약간 분쟁이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유엔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유엔에서 그러면 알았어. 그럼 우리가 한번 해결책을 해볼게. 그래서 유엔에서 분할안을 합니다. 분할안을 내서 받으라고 그러죠. 유태인들은 받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상했던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네. 땅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땅을 준다니까 좋잖아요. 네. 근데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내 땅을 왜 나가 나눠 가져야 돼? 말이 되냐? 결국에는 이 분할안이 1947년 11월 29일에 통과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통과되는 순간부터 소식이 알려지니까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유태인들 때리기 시작하고 죽이기 시작하고 서로 죽이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이 딱 시한을 정했죠. 우리는 1948년 5월 14일 자정으로 나갈 거야. 우리는 몰라 이제 우리는 해결 다 했어. 나갈 거야. 자,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아랍 국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서 그날 저녁부터 이제 공습이 시작되면서 제 1차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애들 전부 다 지중해에다 쓸어 넣어버릴 거야.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네. 상대가 너무 안 되잖아. 이스라엘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주변에는 다 아랍 국가잖아요. 뭐 바로 붙어 있는 나라만 해도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라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군대 보냈습니다. 사우디 사람도 참가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긴 게임이에요. 그런데 못 이겼죠. 아니 여러 나라가 전쟁을 하면 공동 사령부를 두고 너는 이쪽 작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집트는 이집트대로 요르단은 요르단대로 내가 빨리 내 거 먹어야겠다고 들어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팔레스타인을 독립을 위해서 전쟁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아랍 국가들이 자기네 땅 넓히려고 전쟁을 한 거예요. 고향을 떠난 사람이 아시다시피 70만 명이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아랍에서는 안-나크바, 네. 대재앙, 대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슬픈 일이죠.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자꾸 이제 언급되는 67년 6.1 전쟁. 이 6.1 전쟁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6월 5일에 포문을 열면서 기습 작전을 시작하죠.
이 기습작전이 어마어마했던 게 사실은 이게 기습작전이 바로 한 게 아니라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제일 놀라웠던 거는 이집트의 공군이 아무것도 아침에 안 하는 시간이 몇 시냐 이걸 다 점검합니다. 네. 그 정도로 정보가 새거 있나 보죠. 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적으로. 네, 그 스파이들이 다 작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뺏어간 땅이 결정적인 게 골란군, 시리아에서는 골란군 뺏어가죠. 이집트로부터는 가자 그리고 시나이 반도 그리고 그 유명한 서안 지역 웨스트뱅크 이런 데를 뺏었고, 요게 67년 전쟁 때 이스라엘이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67년 이전에 전쟁 이전에 국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골란도 줘야 되고 요르단강 서안도 줘야 되고 이 가자도 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 골란군은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의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67년 전쟁이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67년 전쟁은 안-나크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좌절. 좀 사람들이 삶이 좀 나아져야 되고 좀 그래야 돼.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럼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니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거지 같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정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현명한 투쟁의 가치를 내었던 하마스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딜레마는 하마스가 사람을 죽였다는 게